자, 노후에 말입니다. 내 집도 없이 은행에 달랑 1억 원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이들 부부도 도대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특히 노후에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대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돈을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말들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행복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예컨대 100억 원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 부부처럼 1억 원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 찾으십시오. 어떻게든 찾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이 같은 경우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63세 남편 59세 아내입니다. 서울 북부에요. 24평 아파트에 3억 원 전세로 있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은 1억 원 있는데 무서워서 투자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적금을 9개월째 넣고 있는데 매월 200만 원씩이나 넣고 있대요. 그래서 원금이 1,800만 원, 9개월이니까 빚은 없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미혼이고 딸은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요, 오래전에 중견기업 시설관리직에서 기술적으로 근무했는데 50대에 퇴직하면서 명퇴금으로 받은 돈으로 오리구이 전문 식당을 시작했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빚이 누적되어서 폐업했다고 합니다. 평생 기술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오리구이 전문 식당을 했는데 돈을 좀 벌다가 코로나 때에 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성동구 아파트를 팔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서울 북부에 전세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때 팔았던 성동구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속상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음도 몸도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고 용기 내어서 상담을 신청해 왔습니다. 다행히 부부 모두 건강은 좋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들 부부의 월 소득, 그 다음에 월 지출,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 소득은요, 남편은 현재 상가 빌딩의 관리사무소에 시설 관리직을 하고 있고 월 250만 원을 받는답니다. 아내는 식당 알바를 하면서 2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두 분이 월 450만 원을 법니다. 생활비는 월 200만 원밖에 안 쓴답니다. 아내는 거의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서 삼시세끼를 다 때우고 퇴근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450만 원 버는 돈에서 200만 원을 제한 여윳돈 25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이나 은행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보통 예금에 넣어두었는데 그것도 지금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산은요, 전세보증금 3억 원, 현금 1억 원이 있고 은행 예금에 적금 1,8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250만 원에서 2,050만 원 정도 있고 국민연금은 남편은 현재 노령연금 수령 대상입니다만 일단 연기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면 매년 많이 불려주잖아요. 아내는 아직 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받게 되면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남편의 직장 근보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면 남편은 최소 5년, 기술직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도 월급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오래 일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내는 힘들답니다. 그렇게 했죠, 식당 일이. 그래서 최대 5년을 기대하지만 한 3년 정도만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노후에 소득이 없다 할 때 희망 생활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월 300만 원 정도 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이분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첫째는 투자는 너무 무서워하니까 은행 예적금만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은행 예적금과 투자를 섞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은행 예적금만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3년까지. 자, 이 3년은 아내분이 가능하면 3년까지만 식당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3년이 지나면 남편이 66세가 되고 아내가 62세가 되겠죠. 자, 3년까지는 현재 은행 적금 월 200만 원, 그 다음에 연 2,400만 원이 되죠. 이것을 3년 모으면요, 7,200만 원이 됩니다. 3년까지는 현재 두 분의 근로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죠. 심지어 국민연금을 연기 신청할 정도로. 자, 마찬가지로 보통예금도 지금처럼 월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연 600만 원이 되고 이것도 3년을 합치면 1,8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것은 중간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은행 예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자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금융자산만 하더라도 3년 뒤에 1억 8,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그대로 있다고 치면 이분들의 총자산은 4억 8,200만 원이 됩니다. 자, 3년까지는 어쨌든 이 두 분의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3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 5년까지. 자, 3년까지만 아내가 일을 한다. 즉 3년 이후에는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아내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년이 지나면 그때 남편은 68세가 되고 아내는 64세가 되겠죠. 자, 남편 소득 활동은 그대로 합니다. 250만 원. 아내 소득이 없으니까 그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두 분 합하면 아내도 받게 되니까 130만 원, 30만 원에서 160만 원이 되죠.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이자가 더 불어나지만 일단 그것도 감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때 이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래서 기초연금 두 분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돈이 220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 아내 소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도 지금 현재 일하는 아내 소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은행 적금 매월 200만 원 계속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연 2,400만 원인데 이게 5년이 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매월 50만 원도 넣을 수 있죠. 이것도 연 600만 원인데 5년이면 3천만 원 되는데 이것도 중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2천만 원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은행예금 1억은 이자 감안하지 않습니다. 합치면요, 금융자산이 5년 후에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것도 변동 없다고 추정하면 이분들의 총자산은 5년 후에 5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5년 이후에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죠? 남편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득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벌어놓은 돈, 그 다음에 내 자산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 기대 300만 원, 월 300만 원을 써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소득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 남편 130만 원, 아내 30만 원, 16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연기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올라가는데 이거 감안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두 분 60만 원을 합하면 220만 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자산으로 생활비를 활용해야겠죠. 자산은 총 5억 4천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전세보증금 3억 플러스 은행 예적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이 돈으로 총 5억 4천만 원으로 빌라를 산다. 자, 그랬을 때 한 4억 원 정도를 빌라 구입 비용으로 쓴다. 자, 그랬을 때 동시에 해당 빌라를 아내 명의의 주택연금, 아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아내 명의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총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220만 원에 주택연금 100만 원 해서 320만 원 정도가 생기죠. 자, 32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자라든지 국민연금 증가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알파가 생길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국민연금 160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에서 220만 원과 주택연금 100만 원 해서 이들 부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비 300만 원은 너끈히 채워지고 남죠. 자, 그런데 추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기술직으로 아르바이트를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득 활동을 길게 창출하기에 좋다. 자, 이 장점을 활용하면 추가 소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은행 예적금만으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투자는 무서 하시는 분들. 자,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쓰고 나중에라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주택임금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이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투자도 섞어 보겠습니다. 우선 3년까지 보겠습니다. 남편 66세, 아내 62세인데 돈을 불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투자를 혼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월 250만 원이 지금 남잖아요. 그 가운데 그전에는 앞에 은행 예적금만 시뮬레이션 할 때는 200만 원을 은행 적금 50만 원을 보통 예금인데 이번에는 은행 적금에 매달 100만 원만 합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죠. 3년 3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00만 원을 연금저축, 연금이 부족하니까 연금저축 적금식 ETF에 월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기대 수익률을 연복리 7% 정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3년 뒤에 원금 이자 해서 약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예금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매월 50만 원씩 넣습니다. 연 600만 원. 3년 하면 1,800만 원인데 중간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000만 원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은행 예금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1억 원을 5천만 원만 은행 예금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자,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연복리 8%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금 이자 합해서 약 6,30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들 부부의 금융자산 총액은 3년 후 1억 9,900만 원, 약 2억 원 정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금 자산, 구체적으로는 연금 저축은 4천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변동 없다고 추정하면 이분들의 총 자산은 약 5억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자, 5년까지 볼까요? 남편 68세, 아내 64세인데 자, 그때부터는 3년 지나면 아내는 소득이 없다고 전제하면 남편 소득만 250만 원 있죠. 자, 국민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 신청을 했는데 늘어나는 것 감안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 조금씩 인상되는 것 감안하지 않고 그냥 국민연금 두 번 합해서 16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연금 60만 원 하면 220만 원. 자, 이것은 아내가 지금 버는 돈하고 비슷하다. 오히려 조금 더 많다. 그 다음에 은행 적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만 하면 연 1200만 원, 5년 6천만 원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100만 원을 연금 저축에 투자한다. 적금식 ETF에 월 100만 원, 기대 수익률을 연복리 7%로 가정하면 약 7,200만 원이 생깁니다. 5년 후에 원금 이자. 그 다음에 보통 해금 월 50만 원은 연 600만 원, 5년이니까 3천만 원. 이것도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다 해서 보수적으로 2천만 원만 잡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은행 예금 1억 원 있죠. 이자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만 은행 예금 넣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기대 수익률을 연복리 8%로 가정하면 원금 이자해서 5년 후 7,5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의 5년 후 금융자산 총액은 무려 2억 7,700만 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연금자산은 7,200만 원이나 됩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변동 없다라고 추정하면 이분들의 5년 후 총자산은 약 5억 7,700만 원씩이나
불어납니다. 자, 5년 이후에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이후가 되면 일단 남편도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소득은 두 분의 국민연금 160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에서 220만 원 증가가 없다고 추정하고요. 자산은 앞서 보았죠. 5년까지 5억 7,700만 원입니다. 이 5억 7,700만 원은 구체적으로는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고요. 나머지 금융자산으로 2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융자산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은행 예적금으로 1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연금자산으로 7,200만 원, 그 다음에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돈으로 빌라를 구입한다고 했죠. 4억 원짜리 구입하고 구입과 동시에 아내 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구성이 총 5억 7,700만 원인데 여기에 빌라 4억짜리 샀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1억 7,700만 원이 있죠. 자, 1억 7,700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은행 예적금에 3천만 원, 연금저축 7,200만 원,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7,500만 원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총소득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남편 아내 일을 하지 않아도 총소득이 380만 원 플러스 알파. 자, 이분들의 노후 희망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훌쩍 초과했죠. 총소득이. 자, 380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주택연금 1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60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 해서 220만 원. 자, 국민연금은 계속 자랄 거잖아요. 늘어날 거잖아요.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연금저축은 그때까지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연복리 6%로 기대하면서 굴립니다. 돈을 넣을 때는 7%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돈을 찾아 쓰니까 남아있는 돈을 6% 정도 운용한다고 전제하면 매월 30만 원씩 인출해도 원금이 늘어납니다. 원금은요, 10년 후에 8,200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 9,900만 원이 되고 30년 후에는 무려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매달 30만 원씩 뽑아 쓰는데도 말입니다. 자, 네 번째요.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7,500만 원인데 이것도 연복리 7%를 운용하면서 즉 돈을 찾아 쓰지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8% 정도 운용한다고 가정 기대했는데 돈을 찾아 쓰기 시작하니까 1% 정도로 낮춰서 연복리 7%를 운용하면서 이건 역시도 매달 30만 원씩 뽑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돈을 뽑아 쓰는데도 원금이 계속 자랍니다. 10년 후 8,700만 원, 20년 후 1억 900만 원, 30년 후에는 무려 1억 4,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자산, 연금저축, 그 다음에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에서 각각 30만 원씩, 60만 원씩 찾아 쓰면서도 내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자, 알파는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자라지만 조금씩 늘어나지만 감안하지 않았으니까 알파가 생길 것이고 심지어 은행에 두었던 은행 예금조차도 이자를 감안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알파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직 남편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짬짬이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소득들은 다 알파를 처리했으니까 총 소득이 380만 원 플러스 알파도 적지 않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의 노후는 내 집도 있고 노후 생활비, 희망 생활비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여윳돈도 생기고 괜찮죠. 행복하겠죠. 자, 그러면 이들 부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요, 이들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후 노후 생활비하고 총자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10년 후 내 집이 있죠. 월 소득이 380만 원 플러스 알파 감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무려 2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계속 늘어납니다. 8,200만 원.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도 8,700만 원. 보통 예금도 3천만 원씩이나 있네요. 그 다음에 20년 후 보겠습니다. 노생활비하고 총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 있죠. 월 소득은 38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생기죠. 금융자산이 늘어납니다.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저축이 9,900만 원 정도,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에서
약 1억 9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3천만 원 해서 구체적으로는 2억 3,800만 원, 얼추 2억 4천만 원 정도 내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30년 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후가 되면요, 마찬가지로 내 집이 있고 노후생활비 38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고, 금융자산은 시간의 복리 효과로 인해서 더 늘어납니다. 약 3억 1천만 원, 구체적으로는 3억 900만 원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연금저축 1억 3천만 원,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 1억 4,900만 원, 보통예금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만 사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조건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행복도 다르겠지만, 문제는 내가 가진 조건에서 내 행복을 찾아가는 것.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상황에서 행복을 만들고 찾아가는 일. 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